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책 제목은 멋진 신세계이고요. 저자는 오더 삭슬입니다. 오늘 해주실 페이지 몇 쪽이십니까? 제가 오늘 읽을 페이지는 307페이지입니다. 307쪽. 예,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요란한 목소리가 시끄럽게 왁자지껄 들렸기 때문에 그는 눈을 떴다. 급히 눈물을 닦고 나서 그는 돌아보았다. 똑같이 생긴 8살 먹은 쌍둥이들이 그칠 줄 모르는 물결처럼 그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쌍둥이에 이어 다시 쌍둥이들이 계속 들어왔다. 악몽이었다. 그들의 얼굴 같은 얼굴의 반복.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얼굴은 한 가지뿐이었다. 아이들은 강아지처럼 온통 콧구멍과 창백한 눈망울을 굴리며 사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제복은 카키색이었다. 그들의 입은 모두 멀거니 열려 있었다. 와글와글하며 잡담으로 소음을 일으키면서 아이들이 들어왔다. 이윽고 병실은 구더기가 들끓는 것 같았다. 그들은 침대 사이로 몰려들어와 침대 위로 기어오르고 침대 밑으로 기어들고 텔레비전을 들여다보고 환자들을 향해 울상을 짓기도 했다. 린다의 모습은 그들을 놀라게 했다. 아니 오히려 경계심을 심어주었다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린다의 침대 밑에서 한때의 아이들이 모여 서서 마치 영문을 모를 대상에 갑자기 접한 동물들처럼 놀라고 어리석은 호기심을 바라며 그녀를 응시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적 배경은 지금 린다가 누워있는 침대에서 린다를 보고 린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린다와의 추억을 회상하던 존의 그런 어떤 추억 회상이 한때의 아이들로 인해 깨진 시점입니다. 갑작스런 소음으로 인해. 예. 두 번째로 공간적인 배경은 지금 한 20대 침대가 있는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는 병실이고 그 병실에 카키색 복장을 입은 여러 쌍의 아이들이 8살 먹은 아이들이 지금 이 공간 안으로 침투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주요 등장인물은 이 수많은 쌍둥이, 카키색 옷을 입은 쌍둥이들입니다. 이들은 아마 이제 델타 계급으로 추정이 되고요. 카키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상위 계급보다는 하위 계급에 가까운 아이들로 보이고 이 아이들은 병실에 어떤 죽어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기가 있고 이런 어떤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갖고 이곳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예.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존의 회상은 깨졌다입니다. 존의 회상은 깨졌다. 예. 네.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로 존은
존에게 린다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린다의 죽음 앞에서 존은 자신의 어떤 감정을 추스르고 정돈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지만 그런 어떤 추억 회상과 정돈이 어떤 이 한때의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깨져버렸고 존은 그걸로 인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존의 회상은 깨져버렸다 라는 문장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예상해보자면 이런 아이들의 행동에 존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면서 그 아이들과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쌍둥이들이 여러 명 있는 겁니까?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데 얼굴은 하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델타 계급의 다른 성인들도 얼굴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거의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 얼굴에 분류가 많아지고 그 하위 계급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생기고 델타 같은 경우에도 남자 여자 구분만 있고 거의 다 똑같이 생겼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상위 계급으로 가면서 물론 거기서도 비슷하게 생겼겠지만 그 분화가 조금 더 다양해지는 걸로 보입니다. 계급이 낮을수록 외모가 비슷해진다. 네. 생산 단가를 낮추게 한 거네요. 양산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산품. 예. 뭐 네. 어떻게 보면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대중을 바라보는 게 하나의 개별의 인간이 아닌 하나의 숫자고 군집으로밖에 안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선거할 때나 경제 정책을 할 때 군집으로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거. 물론 그렇지 않은 리더도 있습니다만,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그렇죠. 슬프네. 예. 그 델타, 알파, 베타, 델타잖아요. 네. 그 델타 계급 아이들이 그 병원에 온 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조건 반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린다는 죽는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이곳의 사회 사람들은 죽음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일종의 교육이라고 좀 그렇지만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이 한 무리의 어린 아이가 이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 극단적으로 폐기, 또 아름답게 얘기하면 자연으로 돌아감. 뭐 말의 뉘앙스만 다르지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죠.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합니다만, 예, 어저께도 그 모비딕 작품을 하면서 과천 클럽의 초5짜리 남녀 학생이 죽음에 대해서 어린 친구들이 예쁘게 보더라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슬프지만 기쁜 일이다라고 해서 또 그런 마음 자체는 너무 제가 박수를 보냈습니다만, 폐기, 자연으로의 복귀, 똑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레리 나이 때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실은 레리는 어떻습니까? 뭐 문득이라도 또는 죽음에 대한 자기의 어떤 마주침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일단은 일종의 저는 이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별. 예. 세상과의 이별이라고. 그러니까 그 너머에는 사실 뭐가 있는지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잖아요. 예, 아무도 그걸 남겨준 사람이 없죠. 예. 기록을. 예. 네, 저는 지금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이 곳을 떠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이별이고, 그걸 왜 언제 제일 많이 느꼈냐면 예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를 이제 수련회 가 있는 동안 돌아가셔가지고 수련회 돌아와서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런 이제 좀 뭐랄까 되게 급한 상황에서도 급한 상황에서 부모님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그 뭐랄까 엄청난 슬픔이라는 걸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태어나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죽음 자체가 슬픈 것도 있겠지만 그게 영원한 이별이니까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사람을.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슬픔을 가져다 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별
어떤 것보다 힘든 이별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그 고전을 많이 읽으니까 과연 아이작 뉴턴은 죽었느냐, 아인슈타인은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나 계속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가 남긴 책과 이론과 지식과 지혜를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리즈에게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을 주면서 1800 몇 년가 나오더라고. 1700 몇 년. 그 사람이 여행한 것을 또 우리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한 개념을 내가 어떻게 안정적인 데이터와 후대의 사람들이 다시 볼 만한 그런 자료를 남김으로써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아직도 흔적과 이별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잘 안 남기잖아요. 일반 범인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율리시스라든지 뭐 제임스 조이스 같은 분들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흔적이. 그러니까 결국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흔적이 결국 이제 새끼인 거죠. DNA의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래서 결국 흔적을 남기고 나의 생각과 선을 계속 연결하는 싸움이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푸토킹 영상 올릴 때 처음으로 이 유튜브가 좀 망하지 않았으면 예전에는 이런 플랫폼이 없어지잖아요. 네. 당연히.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물론 또 이제 망해도 정크가 저리 있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올릴 때 조금 조심해서 올려요. 조심이라는 게 이게 남겠구나 그런 생각을. 두 번째 저는 이제 죽음이 어드벤처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연 안막의 상태에서 내가 발악할 걸까? 아니면 정말 지옥에 있을 건가? 아니면 천국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다시 회생할 것인가? 어떤 모험이 펼쳐질까? 아니면 정말 의식이 끊겨서 정말 턴오프가 될 것인가? 그거 정도까지 모든 걸 다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죽음에 대한 가설이 있지만 만약에 이거는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떨 것이냐를 인지할 수 없으니까요. 네. 믿는다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또 다른 세계로의 어드벤처가 낫지 회생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회생은 아닌 것 네, 같아요. 회생은 왜냐면 너무 뭐랄까 뭐 그걸 기억을 갖고 회생하진 않겠지만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약간 또는 허무하게 전기 신호처럼 뇌가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블랙아웃이 되는 게 아닐까. 저도 그 생각도 많이. 그게 제일 그냥 기능 정지 같은. 그게 블랙아웃. 네. 왜냐면 우리도 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유기체지만 로봇 같은 거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멈추고 심장이 뛰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기능이 정지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카피된 내 새끼가 이제 저와 다른 의식으로 카피돼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본능적으로 새끼를 날라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애니메이션 코코에도 나오는데 뭐 그거 조금 약간 사후세계까지 얘기하지만 거기 기억을 잃게 되면 가족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되면 완전히 이 세계 저승세계 자체도 떠나가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혼의 세계를 어쨌든 범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이름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구나. 네 가족들이 그러니까 멕시코도 약간 그런 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지내거든요. 약간 캐톨릭한 쪽으로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설정이 그 사람을 가족들이 다 그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다시 뭐 영혼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아예 소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나의 의식을 남기기 위해서 자녀가 됐던 뭐 작품이 됐던 뭔가 뭐라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동력이 되지 않나. 삶에 있어 살고 있는 현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추석 때 제사 지낼 때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데 얘네들은 뭐 얘네 증조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죠 사실은. 그렇죠. 그냥 뭐 인사만 드리는 건데 하면서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내가 죽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사라는 개념이 아니면 보던 말도 나는 이렇게 남기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책이든 영상이든 이런 대화든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예. 뭐 혹자도 뭐 제사도 안 하면 생각 안 하지 않겠냐고 그렇지. 하는데
제사해도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제사를 해야만 이제 일반 범인들의 인간들은 남아 있는 남아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래도 사진. 생각을 하니까 그 그렇죠. 하루라도 하루라도. 예, 그 생각은 좀 들죠. 예. 영어 들어가겠습니다. Let's introduce your book, please. 네. Yes, my book title is Brave New World, written by Aldous Huxley. My page is 177. 177. Yes, please start. A sudden noise. A sudden noise. Of shrill voices Sure voice made him open his eyes, made him open his eyes, and and after hastily after hastily brushing away the tears, brushing away the tears, looked round. look round. What seemed What seemed an interminable stream an interminable stream of identical 8-year-old male twins of identical 8-year-old male twins was pouring into the room, was pouring into the room, twin after twin, twin after twin, twin after twin. twin after twin. They came, They came, a nightmare. nightmare. Their faces, Their faces, their repeated face, their repeated face, for there was for there was only one only one between the lot of them, between the lot of them, puggishly stared, publicly stared, all nostrils or nostrils, and pale googling eyes. and the pale googling eyes. Their uniform was khaki. Their uniform was khaki. All their mouths hung open, All their mouths hung open, squealing squealing and chattering. and chattering. They entered. They entered. In a moment, In a moment, it seemed, it seemed the word the word was maggoty with them. was maggoty with them. They swarmed They swarmed between the beds, between the bed, clambered over, clambered over, crawled under, crawled under, peeped into the television boxes, peeped into the television boxes, made faces at the patients. the faces at the patient. Linda astonished Linda astonished and Reda alarmed them. and Reda alarmed them. A group stood A group stood clustered at the foot of her bed, clustered at the foot of her bed, staring with staring with the frightened the frightened and stupid curiosity and the stupid curiosity of animals of animals, suddenly confronted by the unknown. suddenly confronted by the unknown. Oh, Oh,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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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spoke they spoke in low, scared voices. in low scared voices. Whatever is the matter Whatever is the matter, with her? why is her? Why is she so fat? Why is she so fat? Yes, enough, straight there. Yes, the time background when John visited the hospital where the Linda is dwelling in. Mhm. So he found her, Mhm. which she is dying. Mhm. So he had remembered Mhm. some memory with her. Mm. And at the time, a group of people, kids, rushing into this room, this ward. And the second place, the place background is in the room Mhm. named ward, Mhm. and there is 20 beds, Mhm. and all the patients are lying on Mhm. the bed, Mm. and among the beds, a group of kids with the khaki uniforms, Mhm. they rush it into, Mm. and they smuggle into the bed, and they look into the patient's all things. And the main characters are
those cocky kids, Mm-hmm. and they are 8 years old, Mm-hmm. and they had just one face, one repeated face, and they had a very big curiosity, great curiosity on the patient, Mm-hmm. and even for Linda, they are very curious about why is she so fat.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children don't know the death. The children don't know The death. the death. Yes. The death. The reason why I choose this sentence is that first, normally the deadly patient room is so gloomy. Second, but a group of kids, they don't act like gloomy thing. They don't feel sad. Third, and they are not care of the dead person. So I choose the sentence, the children don't know the death. And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Unlike the children, the John is care of the death of his mother. So, how can he take care of her, Linda, John? He remembered, not take care of that the Linda herself. Just after her death, he is thinking of the reminding her. It is the taking care of. Actually, he didn't take care of that much to Linda. So, at present, is he talking to Linda, his mother, a lot, or just they are sitting quietly, looking each other? Actually, Linda is already dead. Already dead now. Yeah, yes. Really? Yes, she's already dead. Now her body, his body is a dead body. Yes, dead body. So the John is sitting aside by her, and he is remembering the memory with her in the reservation area when she taught the songs, such as. Why didn't he come to Linda before she died? I think He didn't care. he didn't care that much. He didn't think of that she would be dead, because as you know, he's a very young guy, not that can take care of seriously with the health of his mother, I think. So did he cry? No. Or burst his tears in front of her No, dead body? not that much. Right now, he didn't cry. Actually, is he sad now? He said now. Sad, but he didn't express and he didn't cry. Yes, in deep inside, into his mind, he's remembering, and he thinks it is very beautiful memory for him. So he is some didn't express to outside. He's burst into tears, not. The death of his mother, and how can he behave after seeing his mother's death, do you think? Behavior. I think What will he decide, or what will he behave? I guess after he knows that the dead body will be dumped into the ground, so he will take the dead body of his mother, and he made some own tomb. Just Here or the other reservation area. Other place, yes. He will make his own tomb for his mother. That means he will ask to what? Get her body and what? Take her body. But do you think the hospital or this what government will they permit him to take her body, or just dump that is a trash rubbish? Or how do you think? I think the government Will let him take the body. Take the body. It is not for considering his sadness. It is not that big deal. So they will. It's not a big deal. Yes. It's just kind of trash. Yes. You can dump or you can take it. Yes. 예, 오늘 북토킹은 또 어떤 점이 좋은 포인트였는지요? 토킹은 차분하게
얘기를 좀 전개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북토킹, 이것도 북토킹도 끝나가니까 저도 뭐 마치 이 책과 이제 이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는 우리 레리 북토킹을 통해서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그냥 와드, 병상. 예. 그러니까 이 병상이란 말 와드.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가끔 쳐도 와드. 그래서 와드라는 단어를 한번 또 만나서 병상. 예. 자, 오늘 레리는 스스로 저의 북토킹은 무엇이다? 오늘 저의 북토킹은 회상이었다. 회상이다. 네. 예. 어떤 의미? 존이 지금 린다의 죽음 앞에서 린다를 회상하고 있고, 저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 앞에서 예전의 기억들을, 저에게 남겨져 있는 어떤 기억들을 회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 조상, 제 위에 있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런 회상이었습니다. 예. 오늘 저기 레리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repeat입니다. repeat요. 예. 예. 쉬운 단어인데 왜 이 단어를 추천하십니까? 여기서는 이제 repeated face라고 나옵니다. repeated face. 네, 예. 그런 표현으로 쓰였는데 그 카키 어린이들의 어떤 똑같은 반복되는 얼굴들,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존에게 있어서 제일 좀 싫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 repeated. 왜냐면 개인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런 생각까지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잖아요. 너무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냥 다른 사회, 저희 지금 현재 사회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사회를 갔는데 우리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게 진저리가 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디 가도 다 똑같을 것 같고. 그러니까 리피티드가 결국 이 사회가 이 리피티드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택배 그 네. 물류도 보면 결국 반복이잖아. 리피티드. 반복이죠. 리피티드가 되면 좋은 게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효율이 올라가. 예, 효율이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자동화가 되면 통일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개발한 사람이 천재거든요. 그 하나로 해상 물류를 완전히 혁명화 시켰거든요. 근데 결국 박스 하나잖아요. 그 하나. 예. 그래서 리피티드, 아까 인간도 리피티드 되고, 리피티드인데 진정한 자기 슈퍼 엘리트들은 다 개성이 있고 각자 다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네요 앞으로. 그렇죠. 리피티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회사도 큰 의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 리피티드 한 거, 선배들이 10년, 20년 한 거를 또 리피티드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좀 약간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같으면 안 되는데 같으면 이제 더 이상 다 했잖아요. 같은 거는 다 했고 더 이상 이제 그걸로는 이제 가치를 창출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어디서든 하고 있는 거죠. 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굴해내고 그거를 실행 옮겨야 되는데 조금 보면 회사들도 보면 항상 뭐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답습하게 되잖아요. 얘기하는 게 보는 것도 답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뷰하는 사람도 그걸 예전 거를 레퍼런스를 삼아서 그 레퍼런스를 삼는다는 게 너무 이제 조금 뭐랄까 점점 의미가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레퍼런스를 삼자니. 그 방금 이제 그 이탈리아 기행을 저도 안 읽어봤거든요 제대로. 근데 중학교 2학년, 1학년 여학생한테 이제 좀 잔잔하면서 디테일한 여행 느낌의 책을 원한다. 그래서 그 책을 해줬죠. 80여 개의 세계에서는 손이 빠르잖아요. 그건 좀 예, 여행이라기보다는 이탈리아 기행은 그 거기 나오는 꽃 하나까지 다 보더라고요 괴테가. 예, 거기 또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에 가서 피렌체나 하는데 새로운 책을 할 때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책 다 할까 하다가 저도 또 그 리피티드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새 책을 하니까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또 흥이 나더라고요. 걔 덕분에 또 이탈리아 한번 놀러 가볼까? 저 한번 예전에 한 번도 얘기했지만 백선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리피티드하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있죠. 근데 리피티드하게 가야 될 때도 있고 그 전에서 좀 저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약간 좀 리피티드보다는 원래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좀 남들 다 하는 것보다는 안 해본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조금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린 왕자와 놀이터 가다 같을 때는 리피티드 그거는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